지난 화에서 우리는 52세 김민수가 30년 만에 첫사랑 박소영과 재회하여 호텔 문 앞까지 가는 것을 봤습니다. 과연 그들은 정말 선을 넘었을까요? 오늘 그 놀라운 진실이 밝혀집니다. 1205실. 두 사람이 함께 카드키를 문에 댔고 삐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와 소영이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호텔 객실의 은은한 조명이 두 사람을 비추었죠. 킹사이즈 침대가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는 순간 소영이 갑자기 소파에 털썩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빠, 갑자기 무서워졌어.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분위기가 급반전된 거죠. 왜? 무슨 일이야? 30년을 기다렸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후회할 것 같아서. 우리 둘 다 상처받을 것 같고. 소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침대 옆에 서 있다가 천천히 소영 옆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서우면 안 해도 돼.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아니야. 무서운 게 아니라 이렇게 성급하게 끝내고 싶지 않아서. 30년을 기다렸는데 하룻밤으로 끝나는 게 아쉬워. 민수는 소영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냥 얘기나 하자. 30년 동안 못다 한 얘기들 말이야. 정말요? 응.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몸의 만남이 아니라 마음의 만남일 수도 있어. 그렇게 두 사람은 새벽 3시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풋풋한 추억부터 각자의 결혼 생활, 아이들 이야기, 그리고 지나간 세월에 대한 아쉬움까지. 오빠, 솔직히 물어봐도 돼? 언제부터 부인분과 멀어진 거야? 민수는 호텔방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어. 아마 첫째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부터였나? 아이들 교육 문제로 의견이 달라지기 시작했거든. 현미는 무조건 공부만 시키자고 했고, 나는 아이가 하고 싶은 걸 시키자고 했고, 그래서 많이 싸우셨겠네요. 처음엔 그랬지. 그런데 언젠가부터 싸우는 것도 귀찮아졌어. 그냥 각자 할 말만 하고 끝. 진짜 대화는 사라졌더라고.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룸메이트 같은 느낌이야.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외롭다는 걸 몰랐어. 그게 결혼 생활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너를 만나고 나니까 아, 내가 이렇게 목말라 하고 있었구나 싶더라. 소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작년에 이혼하고 나서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진짜로는 혼자라는 게 이렇게 허전한 줄 몰랐어요. 이혼 사유가 정확히 뭐였어? 겉으로는 성격 차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서로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진 거였어요. 남편은 자기 사업에만 몰두하고 저는 아이 키우는 일에만 매달리고 언제부터인가 부부가 아니라 사업 파트너 같았거든요. 힘들었겠다. 처음엔 그랬죠. 그런데 혼자 살아보니까 이것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아무한테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니까. 그럼 왜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해? 소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혼자 사는 건 좋은데 혼자 느끼는 건 싫더라고요. 영화를 봐도 맛있는 걸 먹어도 좋은 곳에 가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새벽 2시. 소영이 물었습니다. 오빠는 어때요? 정말 솔직하게. 지금 행복해요? 민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 불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냥 살고 있어. 기계처럼.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글쎄, 언제부터였을까? 아마 40대 중반쯤부터?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고 회사에서도 안정적이고 집도 샀고 목표라는 게 없어졌어. 그냥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일하고 집에 와서 TV 보고 자고. 그게 다야? 그럼 저를 만난 건 어때요? 살아있다는 기분이야. 20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 3시. 소영이 일어나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볼게요. 너무 늦었네요. 혹시 후회해? 전혀요. 오히려 고마워요. 이런 진솔한 대화는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문 앞에서 소영이 민수의 뺨에 가벼운 키스를 했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또 연락드릴게요. 택시를 타고 사라지는 소영을 바라보며 민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뺨에서는 아직도 소영의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7시. 민수가 집에 들어서자 현미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일찍 일어났나 봅니다. 어디서 잤어? 연락도 없이.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영순에서 잤어. 동창들이랑 새벽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 그런데 이상하네. 왜 술 냄새가 안 나지? 평소 동창회 갔다 오면 집안이 온통 술 냄새였는데. 민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소영과 함께 있을 때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거든요. 별로 안 마셨어. 나이 들어서 그런가 예전만큼 못 마시겠더라고. 현미가 민수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표정이 참 밝네.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옛날 친구들 만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그런가? 근데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나는데?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영의 향수 냄새가 옷의 뱀 모양이었어요. 향수? 무슨? 영수 부인이 옆에 있었나 보지. 영수 부인은 향수 안 써요. 화장품 알레르기가 있어서. 나도 아는 사람인데. 현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민수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죄책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다운 밤을 보낸 기분이었거든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거울 속 자신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민수. 평소와 달리 업무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보면서도 자꾸만 어젯밤 소영과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30년 만에 이런 대화를 나누다니. 부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후배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별로 못 잤어. 동창회 다녀오셨다면서요? 재밌으셨어요? 응. 오랜만에 옛날 친구들 만나니까 좋더라.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온통 소영 생각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동료들과 함께 회사 근처 한식집에 갔겠지만 오늘은 혼자 있고 싶었어요. 회사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편의점에서 산 김밥을 먹고 있는데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를 보는 순간 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박소영이었거든요. 오빠 안녕하세요.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편한 시간이었어요. 민수는 주변을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답장했습니다. 나도 좋았어.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한 기분이었어. 혹시 부인분이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조금은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괜찮아. 다행이에요. 혹시 저 때문에 불편하시면 연락 안 드려도 돼요. 아니야. 연락해줘서 고마워. 솔직히 기다리고 있었어. 정말요? 응. 너와 얘기하는 게 하루 중에서 제일 좋은 시간이야. 그렇게 시작된 메시지는 하루에 서너 번씩 오갔습니다. 안부를 묻거나 일상을 공유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어.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 스트레스 받았거든. 많이 힘드셨겠어요. 집에 가서라도 푸념하세요. 현미한테는 얘기해봤자 그냥 참으라는 말만 들을 거야. 아니면 그럼 이직하든지라고 하겠지. 그럼 저한테라도 하세요. 언제든 들어드릴게요. 고마워. 진짜로. 별 말씀을요. 저도 오빠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런 작은 관심과 위로가 민수에게는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누군가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기분이었거든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에서는 현미의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핸드폰을 참 많이 보네요?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현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그래. 회사 일인데 왜 이렇게 자주 웃어요? 무슨 재밌는 일이 있어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소영의 메시지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별로 웃지 않았는데.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모를 것 같아요? 요즘 뭔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현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가 달라졌다는 거야? 표정도 밝아졌고 집에 일찍 와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예전 같으면 TV 보면서 맥주나 마셨을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샤워도 더 자주 하고 옷도 신경 쓰고 현미의 관찰력은 정말 예리했습니다. 민수 자신도 모르게 달라진 점들을 다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그냥 옛날 친구들 연락받아서 안부 묻고 그런 거야. 친구들? 혹시 여자친구도요? 뭐? 몇 명? 혹시 박소영도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수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도 잠시 멈췄죠. 현미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역시 맞네요. 현미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현미야, 20년 전 신혼 때도 그랬어요. 그 여자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변했거든요. 마치 다른 세상 사람 된 것처럼. 지금도 똑같네요. 뭔 소리야? 그냥 옛날 동창일 뿐이야. 옛날 동창이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하루 종일 메시지를 주고받는데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현미가 이미 대부분을 눈치채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오빠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할까요? 점심시간에 잠깐만요. 민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만나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 강남역 근처에 조용한 카페 알아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다음날 점심시간. 민수는 동료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은행 볼 일이 있어서 먼저 나갈게. 은행이요? 요즘 다 인터넷으로 하는데 뭔 일이세요? 좀 복잡한 일이라서. 직접 가야 해. 일주일 만에 만난 소양. 베이지색 니트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모습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쓴 듯 했어요. 오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져 보여요. 부인분이 뭐라고 안 하세요? 소영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현미는 오히려 의심하고 있어. 거의 확신하는 것 같아. 어머, 벌써요? 뭘 의심하시는데요? 너 때문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아. 2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뭔가 달라진 걸 금방 눈치채더라고. 소영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쟤 때문에 집에서 불편하시겠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민수가 소영의 손을 살짝 덮었습니다. 카페 안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너를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목말라 했는지. 저도요. 진짜 대화를 하니까 그동안 얼마나 목말랐는지 알겠어요. 소영아, 새로운 시작을 생각해 본 적 있어? 위험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마음을 흔들기에는 충분했죠.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이대로 계속 만날 수 있을까? 오빠도 그런 생각해 봤어요? 매일 생각해. 특히 집에 가는 길에. 두 번째 만남이 끝나고 민수는 더욱 소영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메시지 주고받는 횟수도 늘어났고 내용도 점점 더 깊어졌어요. 오빠, 오늘 꿈에서 고등학교 시절이 나왔어요. 무슨 꿈? 우리가 교실에서 단둘이 있는 꿈이었어요. 그때는 용기가 있어서 오빠한테 먼저 고백했어요. 꿈에서는 내가 뭐라고 했는데?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아줬어요. 좋은 꿈이네. 현실에서도 그럴 수 있을까요? 위험한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거부할 수 없었어요. 세 번째 만남에서는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평일 오후였지만 연인들이 제법 많이 있었어요. 오빠, 저기 커플들 보세요. 부러워요. 우리도 저런 것 같지 않아? 그런가요? 하지만 우리는 금지된 관계잖아요. 연인들 사이를 걸으며 두 사람은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오빠, 여기서 사진 찍을까요? 괜찮을까? 누가 볼까 봐. 아무도 모를 거예요. 추억으로 남겨요. 소영이 핸드폰을 꺼내서 셀카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더 가까이 오세요.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거의 입술이 닿을 뻔한 순간 갑자기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저녁에 시댁 가기로 했잖아. 차가운 현실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깜빡했어. 지금 바로 가고 있어.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완전히 잊고 있었던 약속이었거든요. 가세요. 가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소영의 목소리에는 아쉬움과 동시에 서글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영아, 미안해. 괜찮아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오빠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 민수는 마지못해 소영을 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소영이 혼자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댁에서의 저녁 식사. 민수는 온종일 소영 생각에 빠져 있다가 갑작스럽게 현실로 돌아온 탓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요즘 표정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겠어요? 회사 일로 바쁘다고 하네요. 현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죠. 그런가? 민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네, 어머니.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온통 소영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민수는 소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갑자기 가게 되어서 정말 미안했어. 1시간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정말 미안해. 보상해줄게. 오빠,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민수는 그 메시지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갑자기? 오늘 오빠가 전화 받고 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현실이 느껴지더라고요. 오빠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고 저는 그걸 흔들고 있는 거잖아요. 소영아, 이러다가 정말 선을 넘을 것 같아서요. 그럼 우리 둘 다 돌이킬 수 없게 될 거예요. 민수는 한참을 고민했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럼 넘어도 되잖아.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민수 자신도 놀랐죠. 이런 말을 할 줄 몰랐거든요. 소영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겠어. 혼란스러워. 하지만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오빠, 한 번만 마지막으로 만나자. 제대로 정리하고 싶어. 정말 마지막이에요? 응, 마지막. 언제요? 내일 저녁. 우리가 처음 커피 마셨던 그 카페에서. 알겠어요. 다음 날 저녁, 그들이 선택한 장소는 첫 만남의 카페였습니다. 소영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 차림으로 30년 전보다 더 성숙한 아름다움이 있었죠. 하지만 표정에는 약간의 긴장감도 있었어요. 오빠, 소영아.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소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저 진짜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소영아, 작년에 이혼하고 나서 혼자 지내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50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민수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그게 나라는 거야? 네. 30년 전부터 계속 오빠였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도 가슴 한구석에는 항상 오빠가 있었어요. 소영의 진솔한 고백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빠도 정말 솔직해져요. 지금 행복해요? 정말로? 긴 침묵이 흘렸습니다. 카페 안의 소음도 멈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행복하지 않아. 솔직히 언제부터 행복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그럼 왜 계속 그렇게 살아요? 무서워서. 20년을 쌓아온 모든 걸 무너뜨리는 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럼 같이 새로 시작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50대라고 새로운 인생을 못 시작할 이유는 없잖아요. 민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극도의 갈등이었죠. 20년을 같이 산 사람을. 그리고 아이들도. 아이들은 이미 다 컸잖아요. 큰아이는 대학생이고 작은아이도 고3이고 이제 부모보다는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할 나이예요. 그래도 오빠, 정말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부인분을 사랑해요?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기엔 너무 오랫동안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 정 같은 건 있지. 2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하지만 설렘이나 그런 건 언제부터인가 없어졌어. 그럼 저와 있을 때는 어때요? 살아있다는 기분이야. 가슴이 뛰는 것도 느끼고 웃고 싶어지기도 하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됐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 순간 민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안전한 현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설레는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소영아. 네? 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너랑 정말 새로 시작하고 싶어.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요? 그래. 이제 정말 솔직하게 살고 싶어. 너와 함께.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이혼도 해야 하고, 주변 사람들 시선도 견뎌야 하고. 그래도 해보고 싶어.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두 사람은 카페 안에서 서로를 포옹했습니다. 주변 시선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오빠. 그래. 52세의 새로운 시작.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가 이미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카페를 나서는 두 사람. 하지만 길 건너편 건물에서 망원 렌즈가 그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조용히 울렸죠. 사진을 찍은 사람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의뢰인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차가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료는 내일 오전에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그럼 이제 2단계를 시작하죠. 과연 민수와 소영의 새로운 시작은 가능할까요? 52세 민수의 선택이 가져올 예상치 못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그 누군가의 정체는? 사마 폭풍 전야에서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화도 놓치지 마세요.